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 신체 건강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저는 출판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한 지는 3년 반 정도 됐고요. 도서기획에 살짝 참여하면서 동시에 마케팅까지 하는 대략 이런 업무입니다. 일은 재밌습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서 이러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은 아이템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틈 같은 게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조금 더 가다듬은 다음에 이걸 받아줄 수 있는 회사를 찾거나 뜻이 맞는 동료들과 사업을 시작해보려는 거죠. 제 구상을 듣는 사람들은 10중 8구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어떤 식으로든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적인 조언이 지금의 회사에 몸담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한두 개 더 따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설레고 들떠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물론 위험 부담도 있겠죠. 생각보다는 긴 시간을 고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는 제대로 들어보시지도 않고 회사를 관두겠다는 그 자체에 꽂히셔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며칠 동안 제 자취방에 머무르시면서 저를 감시하고 계시고요. 제 뜻이나 의지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좀처럼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저 터무니없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사람들에게 내색을 못해서 그렇지 저를 스카우트하려는 회사도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게 그리 큰일 날 일은 아닐 만큼 나름대로 좋은 평판을 쌓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우기면 당장 어머니가 알아놓으실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제 의지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믿고 의지하는 몇몇 친구들은 큰일 같은 거 그렇게 쉽게 안 생긴다고 앞으로 더 크게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저질러버리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김남은 선생님, 김선 선생님, 젊음의 도전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네. 29의 신체 건강한 청년님께서 네. 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딱 캐치하셔서 요거를 하려면은 직장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집까지 올라오셔가지고 감시를 하면서 사표 못 내게 말리고 계신다는데 어떡하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29살 건강한 청년의 목소리를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가 하셨나요? 김선님이 했어야 되는데. 나 진짜 이제 그만해. 목소리 디스시. 20대부터 40대 중년 남성까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네. 예. 너무 아쉽다. 그만하세요, 이제부터 이제. 이런 남자분 목소리는 다 이분 시키세요. 재능 기부할게요. 재능 기부가 아니라 워낙 재능이 있으니까. 알았어요. 대한민국 방송 중에서 이렇게 목소리 그렇죠? 그렇죠. 네. 성별과 세대를 초월한. 그러니까요. 근데 여자는 잘 안 돼. 근데 지금 점점 한기가 느껴지는 게 에어컨 강으로 해놨나요? 더하면 이제 나무님 혼나요. 지금 좀 에어컨 좀 줄여줘 진짜로. 나무님 헤어스타일 모이칸으로 바뀌어요. 예, 쌀벌한데 죄송합니다. 자, 아마 29살 사업하면요, 98% 망해요. 해보신 분, 경험자. 그러니까 망하죠. 망하는데 그 경험담, 자산이 진짜 자기 삶에 훌륭한 어떤 리소스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은 20대 때 많은 사업을 하시다가, 네. 이제 또 많은 여러 경험을 가지 제가 집어 먹어봤는데, 좋은 경험을 하신 김나무님 말씀 듣고 계십니다. 사표를 쓰는 게 그냥 다니기 싫어서 회사 사표 쓰는 거랑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사표를 쓰는 거랑 다르죠. 천양지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전에 이윤기 선생님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네. 그 많이 쓰셨던 소설가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택은 인생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뛰어내린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은 포드 자동차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대량 생산의 어떤 전형적인 표상이잖아요. 그렇죠. 원자재가 채취가 돼서 각 벨트를 돌다 보면은 동일한 완성품, 공산품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만든 맥스웰 캔커피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강원도에서 만든 맥스웰 캔커피나 다 똑같은 맥스웰 캔커피죠. 동일한 생산라인을 통해서 동일한 제조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네. 그런 삶을 아니고 이제 자신만의 삶의 선택을 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히 덧붙이자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뛰어내린 거랑 떨어지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떨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런 목표나 의미, 방향 없이 에이버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고요. 뛰어내리는 것은 바로 이윤기 선생님처럼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정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까 뛰어내리신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표를 쓰는 것도 그냥 던지는 거는 떨어지는 거고 사표를 쓸 때도 뭔가 더 큰 목표가 있어서 간다는 거는 뛰어내리는 거겠다는 건데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네. 목표의식도 확실하시고 네. 네,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나 비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상으로는 제가 몇 번 망해봤는데 20대 후반 때 망하는 게 좀 괜찮아요. 차라리 일찍 20대 후반에 시작해서 30대 초반에 망해봤는데 네. 그게 몸적으로도 하드웨어가 일단 버텨주니까. 그런가요? 네, 가능하고요. 망하는 것도 젊을 때 망해봐야 이제. 조금 이후에 접어봤을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떡해. 몸도 마음도 힘들고 이때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던져서 안 되는 것도 이때 해보시는 거고요. 사업이라는 게 누구나 다 돈 벌 수는 없어요. 벌 수가 없는데 한번 명함에 사장 명함 새겨보고 사장 직함, 대표 딱 새겨보고 돌아다니면서 영업도 해보고 그게 있어요. 뭐냐면 월급 받으면서 일할 때의 느낌과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직접 내가 기업체를 만들어서 내가 딱 입고 나갈 때 그 영업할 때 느낌이 완전 천양지차거든요. 그 느낌이 한번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회사 들어가도 일 잘해요. 능동적으로 할 수 능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도 그 이후에 또 입사를 했었는데 내일처럼 일을 하는 게 습관이 들었어요. 사장이 된 마음. 사장이 된 마음.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그거보다 내가 좀 더 잘하고 내가 더 많은 걸 얻어내야겠다. 그래서 좀 몇 번 망하고 뭐 빚도 진짜. 빚 얘기하니까 슬퍼져. 빚 얘기. 저기요 빚은 좀 적절하게 부채 컨트롤 좀 잘하시고 네. 빚 때문에 힘들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있어요. 경험. 내가, 정말 뭐랄까 이 전투에 참여를 해서 비록 전투에는 졌지만 훌륭한 자산을 얻었고 예비군이 됐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잘 대처할 수 있겠다. 다시 또 참전하실. 없어요. 어떡해. 힘들어. 네, 29이면은 그리고 네. 아직 20대신데 충분히 던지고 한번 또 망하고 뭐 2, 3년 후에 다시 시작한다고 쳐도 뭐 망한다는 건 전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네. 잘 되시길 당연히 바라고 그러셔야 되겠지만 좀 용기를 내셔 보실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또 하나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대로 설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강연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받아요. 강연 이야기하니까 제가 인기 강사잖아요. 그렇죠. 명강사고. 저를 강연장으로 초빙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김남훈 치면 제 연락처 나오니까 섭외해 주시면은 언제든 저렴한 가격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학교 모든 것 다 가고요. 지방이라고 할증 없습니다. 할증 어디든지 달려가요. 이렇게 오마이뉴스 이털남 네. 화요일콘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강연 3건이 들어왔어요.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역시 이털남의 힘. 네, 그래서 김남훈의 인파이팅은 더 인기가 좋으니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됩니다. 이제 매일 편성되는 이제 김남훈의 인파이팅. 그런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제 부모님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제대로 설득을 했을까? 네. 뭐 이런 의문. 되게 엄마한테 남자들 설득을 안 해요.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강요하듯이 얘기하죠. 엄마 나 이거 할래요. 이거지. 근데 썬님이 아들 옆에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하세요, 빨리. 내가 아들 할까? 빨리 하세요. 제가 괜찮았죠? 남자 목소리.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엄마, 나 요번에 진짜 그냥 사업할 거야.
뭐? 사업? 그냥 회사도 적세도 안 맞고, 이거 나 진짜 돈 되는 아이템 진짜 찾았거든? 아니. 그래서 다음 달에 사표 쓰려고. 아니, 나무나.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너 그거 아무나 하는 이미 줄 선배 알아? 형들이랑 사무실 다 알아봤어. 아니, 선배 형은 무슨 선배? 삼성역에 거기 그 오피스 허브인가? 아니, 그거 있어. 얘야, 그게 지금. 월세도 안 내고 싸게 할 수 있어. 월세가 문제가 보증도 안 아니라, 내고, 맞아, 월세도 안 내고. 얼마나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너 잘 가능성 알아보고 있어, 하는 가능성 거야? 있어. 가능성 있다니까. 엄마 아들 못 믿어. 가능성 있다니까. 못 믿어. 야, 왜 엄마 나 믿어? 왜 못 아니, 믿어? 엄마 아들 왜 못 믿어? 왜 못 아니, 믿어? 왜 못 믿어? 야, 난 엄마 말을 믿는데 왜 똑바- 못 믿어? 얘야, 사업이 아무나 하는 거냐고.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지. 엄마 아들은 아무나야? 엄마 아들 아무나 했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엄마는 아들 아무나 아들을 그렇게 아닌지 알아. 생각하는구나. 알아봤어. 아는데, 맨날 마트 갈 때, 이마트 갈 때 운전이나 해달라고 하고, 진짜 정말. 나 참. 이제 나 운전 안 해준다, 엄마. 나 진짜 짜증나, 정말. 아니, 자세히 얘기를 해봐야지. 뭘 무조건 자세하게 사업한다. 아이템 사무실. 좋다니까. 대박 야, 터져. 뭔데 아이템 뭔데 엄마 다음 얘기해봐. 달부터 내가 진짜 한 달에 500씩 꽂아줄게. 기다리기만 하네, 진짜. 사표 내기만 해봐. 응? 너 이제 혼낼 줄 알아? 사표 내면 된다니까. 되기 뭘 돼? 계획도 없는 거 같구만. 사표 내기만 해봐. 응? 아주 다리 몽댕이 분질러 버릴 거야. 분질있으면 분질러 부시던지요. 아이고, 진짜 내가 못 살아, 정말. 이렇게 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야, 근데 진짜, 우리 이걸로 어떻게 컨텐츠 이걸로 할수 돈 없- 좀 벌어. 그러니까. 네. 맨날 돈 안 되는 거. 네. 예, 맞아요. 네. 아무튼 재밌었고요. 이게 야. 돈 안 되는 이 잡기만 늘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근데 실제로도 남자분들이 특히나 아버님한테도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어머님한테는 대부분 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던져요. 그러면 너무 진짜 요즘 취업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한 사실은 반응이에요. 말리는 제가 항상 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부모님도 설득 못하면서 고객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당신을 낳아주고 당신을 키워주고 당신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던 당신의 영원한 아군인 부모님도 설득을 못하는데 주머니에 돈 들고 있는 남의 주머니 돈 어떻게 빼먹을 거냐. 그러게요. 거기서부터 진짜 사업가 역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부모님 설득 못하시면요. 사업하지 마세요. 능력 없는 거예요. 오, 명쾌해요. 네, 오늘. 그러니까 부모님을 정말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또는 얼르고 달래든 간에 어떠한 형태든 설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기 스스로 한번 키워보세요. 부모님한테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던지시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사업 계획서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하세요. 문서로 딱 만들어서. 그렇죠. 부모님 보시기에 제가 미숙해 보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장 규모가 이렇고 3년 정도 내에 매년 15%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여기서 욕심 안 내고 딱 2%만 먹으려고 한다. 2% 먹는 게 어려울 것 같으냐? 어렵다. 어렵지만은 여기서 제가 친구들이랑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해서 하면은 못해도 1% 연내 달성할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밥은 먹고 2%만 가도 월수 500이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게 정확한 데이터와 어떤 예상을 함으로써 나 무슨 사업인지 해야지. 모르는데 이미 설득되고 있어요. 월수 500에 확 꽂혔어. 월수 500 꽂히다. 제가 좀 소박해요. 아무튼 설득력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고요. 저는 유학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런 경우 많죠. 이런 걸 얘기하라고 해요. 지금 얼마 투자가 되고 내 인생에 얼마가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이 정도로 3년 지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자기가 전망하고 그 예상치를 부모님한테 공개를 하라.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확신을 못 가지니까 그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자녀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비전이나 나는 뭐 하고 싶어 이런 거 얘기는 잘해요. 그런데 의외로 자기가 정말 설득해야 되고 어떤 이제 서포트를 해주셔야 돼. 부모님한테 자기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딱 제시하는 그건 굉장히 서툴러요. 그냥 당연스럽게 부모님이니까 네. 그냥 믿고 이해해 주기를 그냥 무조건 바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여기 그 시에스타님이 남기신 그 게시판 글 보니까 저희 오빠도 그렇고 남자분들 대부분이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경우는 다르지만 저희 오빠도 직장 그만두고 장사하겠다고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계획과 포부 그리고 할 일에 대한 절실함은 한 번도 부모님께 비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절실함과 진지함을 보인다면 웬만하면 밀어주시지 않을까요? 저도 사연자분 나이에 하고자 하는 공부가 있어 직장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하겠지 하시면서 반대 한번 안 하신 분들이에요. 네. 사연자분이나 우리 오빠나 부모님 대하는 자신의 방법이 뭔가 서툰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네. 그러면서 그 시에스타님이 또 위에다가 어우 나무님 울 오빠랑 싱크로율 100% 크하하하 하셨고요. 람나미님 남은 오빠 한 대 때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메가스톤님께서는 진짜 아들과 엄마가 얘기한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너무 그리고 젊은 유월님께서는 사연이 너무 저랑 공감돼서 차 세우고 올립니다. 남은 형님 말처럼 전 프리랜서로 해외 출장만 다니는 일을 하는데 지금도 부모님 반대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고 내가 행복하는 게 결국 부모님도 행복하시겠죠. 매번 출장 갈 때마다 부모님 설득해야 하고 있지만 소신껏 움직이세요. 전 지금도 시골로 부모님 설득하러 갑니다. 맞아. 이런 자세 중요해. 박수. 박수. 진짜. 젊은 유월님 멋져요. 네. 그리고요, 홍유리님께서는. 왜? 제가 왜 웃었냐면은. 네. 갈수록 목소리가 굵은 여성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진짜요? 이러면서, 6줄 분량의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제가 차마 읽지는 않겠습니다. 뭔데? 네, 써리님의 가슴에, 망치질을? 못을, 그럴 것 같아서 용기를 가지세요. 왜 그래? 나 계속 새로 고치면 안 돼가지고 못 보고 있어요. 네. 아무튼 정말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 삶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고 그 용기라는 것은 자신과 주변을 설득하지 못한다면은 만용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써니님께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못했거나 굉장히 어려웠던 거 있으신가요? 있어요. 드디어 최초 공개. 아니, 최초 음악 공개는 깔아줘, 아니고. 음악 깔아줘.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저는 대학 갈 때, 그게 좀 힘든 게 있었어요. 대학 갈 때, 이제 과 선택할 때, 이제 저는 가고 싶은 과가 있었는데, 네. 참 이게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요? 고등학교 3년 시절 동안 저는 이제 가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수가 나왔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과를 낮춰서 학교를 업시키고, 좀 요런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관철을 막 시키느라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관철을 시켜서 결국 가긴 갔는데 그때 약간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싸워서 제 학과 선택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19살 때 처음으로 부모님이랑 싸워본 네.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착한 딸이었거든요. 진짜요? 네, 좀 착했어요. 그러니까 전 19살 때 부모님이 저를 버렸는데 포기요. 너는 너 하고 싶은데 살아라. 일찍 독립하셨구나. 네, 독립했죠. 저는 그게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제 과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랑 다투면서 느낀 게 이게 좀 부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했는데 내 의견이 관철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뭔가 그 약간 야릇한 해방감?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는 거구나. 라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 야릇한 해방감이라는 게 그 쇠그릇 입에 물었을 때. 쇠그릇? 이렇게 찌릿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 쇠그릇을 입에 물었 아니면은 그 숟가락 여러 번 빨았을 때, 이렇게 야릇한 그 짜릿한 느낌. 네, 그만하시고요.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뭔가 되게 미안해요. 마음이 막 개운진 않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어른이 되려면은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을 쌓아가면서 내가 어른이 되는 거야. 이거를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열심히 부모님이랑 이렇게 싸웠다고 하긴 뭐하고 네. 갖은 이제 의견 충돌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의 이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갔던 거죠. 네. 저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도 제가 네. 대학교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떡해. 그래서 뭐 부모님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현수 막 붙었어요. 동네에 막 경축 김남은 대학. 그건 아니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굉장히 경이로운 자로 불렸죠. 잔치. 예, 잔치까지 다녔으면 그랬고 그 이후로도 뭐 프로레슬링이라든가 이런 거 입문할 때마다 부모님과 상의 없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아들이 나와. 아들이 프로레슬링 우통 벗고 막 나와. 이제 쇠사슬로 이제 누구 목에다 이렇게 감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한테 저거 우리 나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런 적 있었고 그 예전에 제가 오토바이 타고 북한도 갔다 온 적 있었거든요. 진짜요? 이벤트를 했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가방을 딱 열었는데 네. 뭐 북한 통과했다는 그런 어떤 증 같은 게 나오니까 너 북한 갔다 왔냐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러면서 무슨 간첩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몇 번을 드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은 참 착하지만 내가 우리들이 쟤를 설득해서 우리 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체는 아니다. 뭔가 해라 말아라 할 수가 없다는 너는 너대로 사세요라고 이렇게 공의를 받아서 네. 편하게 살아왔죠. 네, 물론 이제 부모님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아까 이제 나무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모님조차도 설득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사업을 하면서 남의 게 영업을 하고 남의 남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겠냐. 네, 그 말씀하셨는데 되게 공감이 되는데 부모님은 끝내 설득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정말 어머님이 너 죽고 나 죽자 하시면서 사표만 내봐라 이놈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확신이 드는 일생에서 이렇게 큰 확신이 드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이제 뭐 확신도 크시고 뭐 비전도 나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 써서 보내실 정도면 그러니까 이 정도 비전과 확신이 있는 일, 정말 일생에 몇 번 만나기 힘든 일을 만났다면 부모님을 아까 나무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설득을 해보되 끝내 되지 않더라도 그냥 밀어붙여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실패 확률이 99%예요. 장렬하게 전사하실 수 있어요. 장렬하게 전사할 확률이 거의 뭐 99%인데 전 그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엑시트 플랜이죠. 망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플랜도 좀 세워두세요. 대비책을 딱.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도 예전에 벤처 회사 다녔었어요. 나름의 벤처 기업인 출신인데 그때 얘기 들었던 게 뭐냐면 실리콘밸리의 사업가들은 사업 기획서 쓸 때 맨 마지막에 엑시트 플랜이래요. 우리 망했을 때 어떻게 할지. 그거를 써놓고 그런 부분들이 시작한대요? 써놓고 시작을 한대요.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고 우리는 어떻게든 살겠다라는 게 써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업 계획서 갖고 오면 뒤에 그게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면 한강 가야죠. 진짜.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업에서 성공한다는 게 모두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닐 때도 있고요. 사업에서 실패하는 게 모두 다 내 잘못인 경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운칠기삼 있잖아요. 그렇죠. 성공과 실패는 운과 노력이 뒤범벅이 돼서 날라오는 거고요. 거기서 정말 잘 캐치할 수도 있고 잘 잡을 수도 있지만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과 실패가 왔을 때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내 방향을 완전히 유지하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술과 어떤 그 돈에 취해서 삶을 살다 보면 완전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또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의 어떤 계속 절치부심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중심을 잡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업을 하고 성공하면 술 한번 진하게 쏘시고 고기도 사세요? 네, 실패했을 때는 한번 형이 찾아오시면 양념통닭에 소주 한 잔 살게요. 내가 망했구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객관적인 뭐 돈으로 많이 쌓아 올린 성공이나 실패라는 기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그러면서 또 그렇게 쌓은 분들이 뭐 멘토로 많이 나서시면서 뭐 젊으면 무조건 도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젊음의 도전과 낭만은 가로 열고 부모님의 재력 가로 닫고 이게 있는 거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신 거랑 우리가 이야기한 건 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자, 구포나루님께서는 도전하시되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투자를 받는 순간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이미 부모님이 들어와서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망하면 혼자 망하고 흥하면 효자 되십시오. 흥하면 효자 되십시오. 멋있다. 그때부터 부모님한테 500씩 꽂아드리는 거지. 네. 그리고 안 바쁜 벌꿀님은요. 이 컬투쇼 같은 느낌이에요. 써니님 김나문의 컬투쇼 같은 느낌이네요. 부모님이 최고의 객관적인 고객이죠. 우겨서 설득하지 말고 차분하게 설득하시면 될 듯합니다. 머리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말을 전해드려 봅니다. 머리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 맞는 말씀이네요. 맞는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요. 우리 29살 청년. 잘 돼서 우리한테도 100씩 꽂아주세요. 부모님한테 500씩 꽂아주고. 대박 나면 100이 무슨 문제입니까? 난 100으로도 괜찮아. 저도 괜찮아요. 소박하게. 네, 노래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노브레인의 불타는 젊음. 선곡 짱! 짱!
방송 자주 듣는데 제 또래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 얘기만 나누는 곳은 아니죠. 저는 5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남성이고요. 두어 달쯤 된 일인데 대학생인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다 같이 외식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남자친구가 저희 회사 직원이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부장이고 그 친구는 다른 부서 대리입니다.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이래저래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하나같이 안 좋습니다. 일처리 능력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책임감 등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악평을 듣고 있더라고요. 주사가 심하기까지 해서 술만 먹으면 상급자들하고 다투고 술에 취한 채 팀장한테 주먹질을 한 일도 있다네요. 적응력이 떨어져서 벌써 3번째 부서를 옮겼다고도 하고요. 예전에 같은 부서에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이 그 친구랑 한 팀에서 일해본 적이 있다기에 우연한 기회에 한번 떠봤더니 그거 완전 말종이에요, 말종.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학벌이 좋고 집안도 좋아서 인사팀이 채용을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날 딸아이를 불러다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죠. 그 친구랑 계속 만나는 거 좋지 않겠다고요. 전후 사정도 대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불같이 대들었어요. 사춘기 때도 안 그랬는데 정말 잡아먹을 듯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못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야 임마, 네가 인생을 뭘 안다고 그따 이 막대 먹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나조차고 이러니? 어디서 같지도 않은 놈을 남자친구를 데려와? 아빠, 제가 아빠의 소유물이라도 돼요? 막대 먹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요. 막대 먹은 여자의 아빠라서 아빠 기분 좋아요? 좋으세요? 야, 이 자식이 정신마리가 어떻게 됐나? 너 왜 그놈한테 그렇게 집착하냐? 내가 듣기로 그놈 회사 근처에서 자취한다는데 너 혹시 그놈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웃기는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의심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어서 되먹지 못한 놈을 남자친구라고 진짜. 혹시라도 책임지지 못할 일 할 거면 나 너 못 본다. 그렇게 알아. 아빠, 지금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아빠, 그게 아빠로서 딸한테 할 소리예요?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할 소리니? 진짜 짜증나네. 맘대로 하세요. 저 집 나갈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집사람도 당신이 너무했다고 갈라놓던 계속 붙여놓던 그런 소리까지는 하는 게 아니었다고 저를 다그치네요.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딸아이요, 저녁 시간에 집에 붙어있는 모습을 못 본 지 오래입니다. 잠잘 때 돼서야 들어오고 아침에는 저보다 더 빨리 밖으로 나가버리네요.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집사람도 직장에 다니느라 지금의 상황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고요. 학교 기숙사나 근처 원룸에 나가 살겠다고 방을 알아본다나 어쩐다나.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데 말입니다. 이 녀석 고집이 엄청난데 진짜로 무슨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 저는 자식이 딸아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허탈감에 요즘 무척 괴롭네요. 이러자고 딸을 키운 건 아닌데 이런 아빠로 기억되는 거는 저도 싫은데 말이에요. 하나뿐인 자식하고 이상한 관계가 되니까 가정 전체가 암울해지네요. 다 큰 아이, 머리카락을 밀어서 집에 외출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네, 아이고, 우리 아버님. 네. 아버님이, 남친의, 따님의 남친에 대한 리서치를 한 건 좋았는데, 그렇죠. 이거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또한 따님과 말씀하시다가 조금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러게요. 다 큰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음은 정말 이제 순수하게 걱정이 돼서, 인데, 전달하시는 방식이 너무 막무가내셨던 거죠. 네. 좀 이해는 돼요, 아버님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들이, 딸 가진 아버지들이, 아들 가진 아버지, 어머님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아버지한테 딸은 좀 더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게, 이제 딸이 결혼을 하는 거랑 아들이 결혼하는 거랑,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무게로 받아들여지기 아들이 결혼할 때는 며느리가 온다라는 느낌이고, 그렇죠, 아직은. 딸이 결혼할 때는
간다라는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가 간다고도 하지만 그 느낌이 달라요. 둘이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건데 그쵸. 왠지 그냥 저쪽 가버리는 것 같고. 우리는 뭐 빠이빠이 하는 것 같고 느낌이.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더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뭐 리서치 하신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렇죠. 같은 회사니까 네. 궁금하죠. 조금만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전달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지나친 언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 큰가 봐요. 그런데 대기업 다니시나 봐. 그런 것 같아요. 네, 부서도 3번이나 옮길 정도면은 조그만 회사에서 이런 일 없잖아요. 그 조그만 회사 부서를 해봤자 그러니까 4-5개밖에 그렇죠. 없는데. 회사도 네. 아주 크고. 이 남자분이. 네,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회사가 되지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신 분이면은 이런 어떤 적이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의 회사에 상장사. 다니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 있으시구나. 근데 아버님의 걱정은 타당하죠. 일단 타당하죠. 평판이 이렇다는 네. 거는. 근데 원체가 아버님들이 딸의 남자친구를 한 번에 좋게 보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의구심의 눈초리로 의구심의 바라보죠. 눈초리. 네. 혹시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써니님의 그 부군 되신 분께서는 어떠셨나요? 그 장인어른과 얘기 듣기에 장인어른도 상당한 그 아우라를 갖고 계신 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따님을 보니까 이런 딸이 누구 나를 보고 우리 아빠를 상상하지 마세요. 어떻게 누굴 보고 상상해요? 상상하지 김유진 PD를 보고 상상해요? 그분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한 칼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한 칼 한 달 했어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그 포스가 있으세요. 나무님보다 체격은 훨씬 작으시죠. 그 어마어마한 포스를 가진 분께서 정말 선희 씨와 저 백년가약을 맺고 싶습니다라고 딱 오셨어요. 부군께서 남자분. 저희도 쉽진 않았어요. 네. 저희 남편 보셨죠? 네네. 준수하잖아요. 네? 빨리 얘기해요. 준수하구나. 잘생겼어요. 엄청나게 잘생겼어요. 네. 그 저희 남편 심하게 준수한데 젊었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잘 매겨가지고 좀 살쪘긴 한데 옛날엔 준수했어요. 빨리 납득하세요. 맞아요. 준수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쉽지 않았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잘해줘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잘해줘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저밖에 모르는 분이라 야 그러면 너랑 사귄데 당연히 잘해주지 놈아 아마 이러면서 네,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처음엔 좀 반대를 하셨죠. 아유 진짜 잘생기고 준수하셨는데. 아유 이 어금니 꼭 깨물고 말씀하시네요. 네, 근데 어느 집이나 다 이게 좀 크게 작게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버님들이 이제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 흔쾌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네. 일단 불신의 베이스를 깔고 시작합니다. 저는 그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영화 보면은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CIA 은퇴한 정보원이고 미터 페런츠. 네, 미터 페런츠. 그래서 그 예비 사위의 뒷조사 다 하고 어떻게든 찢어놓으려고 막 신경 쓰는 그런 분인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리얼티 쇼 중에 헐크 호간 프로레슬러 헐크 호간이 나오는 리얼티 쇼가 있었는데 지금 브룩 호건이 이제 연인 활동하잖아요. 딸. 네. 그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요.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는 딸이 헐크호간 딸인 거를 몰랐던 거죠. 장인어른. 문을 딱 열었더니만 헐크호간이 안녕 나는 이 애의 아빠 호간이란다. 나 브룩 아빠 헐크야. 나 브룩의 아빠 헐크야. 그래서 내 여자친구 이름이 브룩 호간이었구나. 맞다. 맞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외국에서는 첫 번째 데이트할 때 집에 가서 남자가 인사를 하고 자기 차 갖고 와서 이제 나갔다가 이렇게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딸아이 해지기 전까지 데리고 오라고 헐크 호간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6시 5분 전에 막 그렇죠. 집 앞에 막 모셔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나는 거지. 근데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왜 말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말씀 그만큼 너무 안 너무 나갔어. 마음에 안 드셨나 봐. 근데 진짜 평판이 좀 많이 안 좋긴 하네요. 그렇죠. 남이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한결같이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일처리 능력, 사람을 대하는 태도, 책임감, 술버릇까지. 어떻게 회사를 들어가지? 그러니까요. 대단한 백이. 근데 겉으로는 이제 심하게 멀쩡하고 학벌도 좋은데 이게 전체적인 품행이 참 방정맞다 이거죠. 아버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것 같은데. 그 이메가 스톤님께서는요. 딸의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보지 않으시고 주변 이야기만 들으신 것 같은데 직접 남자친구를 만나보시고 술 한잔도 같이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네. 지금 사연 보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직접 만난 적 있네. 있나요? 네. 있구나. 데려왔다잖아요. 그렇게 한번 인사 취재를 만나고. 데려온 건 아니구나. 다 같이 외식을 했대요. 다 같이 외식. 응. 다 같이 외식 말고 1대1 면접이지. 아버님이랑. 면접. 그렇죠. 음주 집중 면접.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정말 어떤 적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히도리님께서는 품 안의 자식이죠. 그 나이대가 한창 독립하고 싶을 때입니다. 딸을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네요. 자꾸 억제하면 그에 따라 반발력도 커집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샤이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이거 약간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이런 말 있을지도 몰라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갈라놓으려고 하는. 네. 부모님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그러니까 외부의 이 저항이 크면 네. 아내 결속력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막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을 쏜다 이러면 이제 이 남한 내부적으로 이제 결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네. 비유가 이게 맞나? 아무튼 비유가 지금 갑자기 국제 정치로 가고 있어요. 수요일 날 김남훈의 인파이팅 1부에 나오는 김덕남 씨 같았어요. 아, 그래요? 김덕남 씨가 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근황을 묻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요. 근황 토크가? 근황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낮에 질문 결론 그거예요. 대체 어떤 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국제 정치나 이게 사람 간의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이렇게 분란이 있으면은 안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뭉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반대하신다 이러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뭐 지금 시작하는 탐색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반대하신다고 하면은 더 뭔가 이 사랑이 큰 저항에 부딪혀서 더 애틋해지고 더 애틋해지고 마치 우리가 이 만난을 극복하고 쟁취해야 될 큰 사랑으로 이게 살짝 사람이 착각이 된다니까요. 급가속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정말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작한 단계에서 이 따님은 지금 이성 상실했어요. 이미 이성 상실했다. 이 남자분한테 빠졌어. 게다가 이제 아빠가 이렇게 막 너무 심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반대를 하시면은 약간 오기로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더 가속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아버님이 지금은 정말 속이 타시겠지만 따님을 믿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심하게 아버님 막 뭐 그놈 자취방에 가서 뭐 웃긴 짓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씀 너무 심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아버님 속으로는 내가 조금 심했나? 하지만은 내가 부모로서 걱정해서 한 말인데 제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이 여기서는 한번 끊고 들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리 좀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아빠가 너무 화나서 아빠가 너무 화나서 내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심하게 말했어. 하지만 아빠 본심이 아니었으니까 미안하다 이해해라. 그리고 교제를 하는 건 좋은데 그래, 뭐 젊은 나이니까 교제할 수도 있지. 그런데 아빠가 걱정돼서 한 말이니까 아빠 얘기도 좀 생각을 해주렴.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인사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하셨잖아요. 네. 근무 평가, 대인 관계, 주사까지 펴셨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PPT로 만들어서 막 따님 그렇죠. 앞에 쏴. 오늘 PPT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부장님으로서의 그 PPT 능력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하시고. 그렇죠. 이거를 다 해서 그렇죠. 요즘 영화도 개봉했는데 캔버스 운동화에 청바지, 검은색 목폴라 셔츠를 입고 나서 이것은 혁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는 나쁜 놈입니다. 인사관리의 혁신. 그러면서 딱 얘기하면서 그렇죠. 딱 이렇게 그래프를 김나무는 누구인가. 그래서 너의 남자친구 X에 대해서 아빠가 정말 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딱 봐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너 이래도 좋니? 근데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딱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딱 이 경우랑 너무 비슷해요.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갔는데, 이게 웬일? 아버지 회사 거래처에 있는 직원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업계가 굉장히 좁아요. 그 IT 업계였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버님께서 정말 재빨리 이 남자분을 서치를 하신 거예요. 그 좁은 업계니까 몇 다리만 건너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물론 좋은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 뒷조사를 누가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오토바이 프로레슬링 격투기에 잠깐만. 외장하드 뭐 없어요? 외장 하드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갑자기 뒷골 땡긴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에 대해서 이 아버님이 조사를 하셨는데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나쁜 얘기가 더 크게 들리게 마련이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정말 가감 없이 이 아버님이 저의 친한 친구한테 야, 네 남자친구 이렇대더라. 얘가 영 별로래. 이랬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큰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평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 따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편향된 걸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빠가 무조건 안 좋게 보려고 저런 얘기를 한다. 네. 그거밖에 납득이 안 되니까 일단 그런 거 갖고 계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두시면서 일종의 그 엑스파일처럼 잘고 계시다가 예, 일단 들고 계시면서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눈앞에 딱 떨어뜨리는 거 어때요? USB 메모리를 반발심만 일어난대.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면서 잃어버린 것처럼. 내 USB 아니면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엿듣기 신공. 엿듣기 신공.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우리나라 드라마 크리스탈 잔에다가 쟁반 받쳐서 물을 가지고. 그렇지. 맞아. 그러다가 이제 엿듣다가 헉 이러면서 대한민국 쨍그랑 그렇게 좁아. 항상 집안에서 아니면은 집 밖에 카페에서 사무실 모퉁이에서 항상 엿듣다가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두둥 막 두둥하면서. 그러니까 그 따님 그 지나가는 동선을 잘 살폈다가 그 앞에서 잘 이렇게 그런 연기를 하시면 죄송합니다. 네, 아버님 힘내세요. 자, 게시판 댓글 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게시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추럴 파레트님께서 이건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 이야기인데요. 제가 뜯어 말리지 않은 게 후회되네요. 결국 임신 중에 이혼하고 그 남자 XX는 다른 여자랑 만나러 다니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당연 아이는 법정에서 양육 포기 각서 쓰고요. 아이고. 그런 놈은 평판대로 갑니다. 결국 자기가 좋다고 해서 못 말렸던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다시 조용히 말리세요. 흥분하시면 그 남자한테 점수가 더 갑니다. 아버님, calm down. calm down. 그리고 말리세요. 맞습니다. 올려주셨네요. 딩딩님께서는요, 그 남친은 아버님께서 같은 회사인 걸 알까요? 알면 혹할 것 같은데, 본인이 찜찜해서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또, 루프리텔캄님께서는 반대하시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더 사랑만 단단해집니다. 권태기 느낄 때쯤 빈틈을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 권태기라. 대학생인 딸아이가 권태기라. 아니, 근데 그 대학생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네. 그 연애 기간이나 뭐 이런 거에 따르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확 식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거는 뭐 이제 나이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님의 어떤 애정 온도가 딱 식어가는 타임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그래서 뭐 그런 정보를 이제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싹 흘릴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믿음이 있네요. 그렇게 이 남자분이 이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일관되게 악평을 받고 있는 정도의 인성이라면 네. 그 따님도 좀 알지 않겠어요? 좀 시간 지나면? 지금은 이제 한참 이제 시작할 때라서.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럼요. 모르겠는데. 그리고 술버릇까지 잘 몰라요.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이랑 술 마셔도 이게 둘이 사귀고 이러는 거니까 서로 긴장해서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술 마시고 딱 풀어질 땐 정말 친한 친구나 뭐 학교 친구나 동기들하고 있을 때 확 풀어지는 그렇죠. 거지. 애인 사이에서 이렇게 확 풀어져서 나쁜 모습 보이고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근데 주사 뭐 한 번 보면은 대충 견적 나오지 않을까요? 이 따님께서도? 여자 앞에서 주사 부리는 경우도 있나? 잘 없는데. 그 드물다니까요. 그러니까 드문데? 이게 연애할 때 1, 2년 네. 연애하고도 남편이 그렇게 술만 마시면은 이상한 동물이 되시는지 모르고 결혼하셨다가 이제 막 어떡해요? 막 이러시는 분들 왕왕 있어요. 하긴 또 그렇겠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기간을 두고 천천히 공략을 하자. 네, 너무 막으시면은 더 불만 붙습니다, 아버님. 람나미님께서 혹시 평소에도 따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지내시나요? 전 중학교 때부터 남친을 계속 바꿔왔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처음 사귄 엄마랑 결혼하셨는데 남친 중에 집에 와서 저녁 먹은 애들도 꽤 있었고 아빠가 웰컴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점이 별로인지 말해주시고 전 그냥 받아들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 사후 약방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이런 따님께서 뭐 교제를 하게 됐을 때 꼭 뭐 애인 이런 걸 떠나서 남자친구 생기면 야 집에도 데려와라.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는 좀 어디가 안 좋고 얘는 좀 밥을 너무 많이 먹더라. 아무리 걔는 좀 그래. 아무리 그랬지 여친 집에 와서 4인분이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내 남친에 대해서 인물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는 뭐 장래에 따님을 두게 될 그 아버지들에게 주는 어떤 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자연스러운 걸로 만드셨으면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혹시 아쉬움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뭐 따님이 있다면은 얘가 언제 커서 20년 뒤에 웬 놈을 데려올지도 모르니까 한 10살 때부터 연습을 시키자. 그러니까 그 딸 뭐 아들 가진 엄마들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 딸 가진 아버지들은 이 딸 바보라고 하잖아요. 네. 특별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빠 어디가에서 송종국 씨가 딸이 지아 양이 남자친구 나 유치원에 남자친구 있잖아.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제 유치원 바꿔야 되겠네?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 딸의 뭐 남자친구나 뭐 장래 배우자감으로서의 생각하는 마음은 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만화가 강풀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랑도 친구인데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원래 먹는 사진밖에 안 올라왔어요. 음식 사진. 그런데 딸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딸 사진밖에 안 올라와요. 매일 딸 바보. 계속 딸 사진만 올라오면서 나는 놀랐어요, 진짜. 풀이가 먹는 음식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럼 음식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생겨버려요. 예, 물론 이제 딸이니까 근데 이뻐요. 너무 그런 거 귀여워요. 보면서 아무튼 그 람나미님이 말씀해주신 게 정답에 가까운 팁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따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따님이 이제 남자친구 데려오는 거. 뭐 한빈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김남훈 우주반 김남훈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인물 평가하는 걸 그때부터 따님한테 조언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자주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 아버님도 보시면 이게 대화의 기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은 큰데 이 마음을 어떻게 나의 걱정을 전달해야 될지 모르셔요. 그래서 딸이 조금 반항을 하니까 섭섭한 마음을 울컥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신 건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예언을 드리자면 아버님 여기 오래 못 갑니다. 오호. 네, 따님 오래 못 가고요. 길어도 6개월? 네. 최대 맥시멈 1년 안에 깨지고요. 그 안에 별일 없으니까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너무 만나지 말라고 푸시만 안 하면 이들 헤어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만만디 전략으로서 천천히 가주시고요. 네. 자, 아무튼 아버님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 힘내라고? 네, 힘내세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고민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우리 또 1대1 맞춤형 선곡으로 우리 마지막 곡 듣고 이제 끝낼까요? 네. 토이의 딸에게 보내는 노래.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